조국을 위해 생명을 내건 이들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운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독립운동가 최재형. 그는 총을 든 적은 드물었지만 수많은 독립군에게 총을 쥐어준 인물이었다.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조국을 위해 바쳤고 결국 자신의 목숨조차 민족을 위해 내놓았다. 이 영상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의 삶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희생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챕터 1 태어난 곳은 조국이 아니었다. 1860년대 중반 조선 함경도 경흥 출신의 최치운의 아들로 태어난 최재형은 가족과 함께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며 삶을 시작했다. 그는 디아스포라 독립운동가로서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태어났지만 조국을 향한 마음만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러시아 제정정부는 당시 동방정교와 러시아어 교육을 장려했지만 최재형은 현지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한글 교육과 서양식 교육을 함께 받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지성과 높은 민족의식을 보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러시아에 정착한 조선인 공동체는 혹독한 자연 환경과 차별에 시달렸지만 최재형은 그 중심에서 공동체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해나갔다. 당시 조선은 일본과 청, 러시아 등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점점 주권을 잃어가고 있었고 이는 어린 최재형의 마음속에 조국을 위한 삶이라는 씨앗을 심게 했다. 챕터 2 실업가, 교육가, 민족운동가. 최재형은 청년 시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했다. 그는 선박업, 무역업 등을 통해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였고 그 수익을 모두 한인사회와 독립운동에 기꺼이 기부했다. 당시 그는 최부자라 불릴 정도로 부유했지만 사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오히려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육과 식사를 제공하는 데 전념했다. 그는 광제원이라는 교육기관을 세워 조선인 아이들에게 민족의 역사와 언어를 가르쳤고 러시아에서도 존경받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교육이 아닌 민족의식을 깨우는 독립운동의 한 형태였다. 무장투쟁보다 더 깊숙이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그는 다음 세대에게 조국을 심어주고 있었다. 챕터 3 안중근과의 만남, 총을 쥐게 한 사람.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배후에는 최재형이 있었다. 그는 단순한 자금 후원자를 넘어 안중근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멘토이자 전략가로 활동했다. 최재형은 안중근에게 자금, 무기, 그리고 정신적 지지를 제공했으며 이토를 암살하기 전까지의 전 과정을 그림자처럼 지원했다. 그의 집은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이자 회의 장소였으며 때로는 군사훈련장이 되기도 했다. 안중근 의사는 최재형을 정신적 아버지라 칭했을 정도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직접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이들에게 총을 쥐게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최재형의 진짜 정체였다. 챕터 4 일본의 감시망 속 불꽃 같은 활동.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일본의 조선 침탈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에까지 손을 뻗은 일본은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하나둘 색출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늘 최재형이 있었다. 그는 13도의군 조직을 후원하고 무장 독립운동의 후방을 철저히 책임졌다. 당시 그는 블라디보스토크 한인 신문 대동공부의 창간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며 민족의 목소리를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 일본은 그를 고위 위협 인물로 분류하고 집중 감시 대상에 올렸다. 여러 차례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두려움을 모르고 조국의 독립을 외쳤다. 챕터 5 러시아 혁명과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면서 연해주 지역은 혼란에 휩싸였다.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자 기존 한인 사회의 질서도 뒤흔들렸다. 최재형은 이러한 정세 속에서도 독립운동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변화하는 러시아 정세에 발맞추어 한인 사회의 단결과 조직화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당시 그는 한인민단 조직에 참여하여 무력 항일 투쟁을 준비하였고 러시아 내 독립운동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했다. 동시에 일본의 정부기관은 그를 국제적 독립운동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로 파악하고 더욱 강력한 탄압을 계획하게 된다. 혼란한 시기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민족의 불씨를 지키고 있었다. 챕터 6 체포와 고문 그리고 비극적 체요. 1920년 4월 결국 일본군과 러시아 내 친일 세력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최재형을 체포한다. 그는 구타와 고문 끝에 비밀리에 처형당했다는 기록이 전해지지만 정확한 사망일자와 매장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독립운동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의 마지막은 너무도 조용하고 쓸쓸했다. 그의 체포는 연해주 한인 사회 전체에 충격을 안겼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정신적 큰 상실이었다. 그는 끝까지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구국땅을 밟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뜻은 그대로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항일투쟁을 계속해 나갔다. 챕터 7 후손들에게 남긴 유산. 비록 그는 역사 속에서 자주 조명되지 못했지만 최재형이 남긴 유산은 깊고도 넓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그의 이름을 딴 거리와 기념비가 세워졌으며 한국 정부 또한 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2020년에는 그의 순국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리며 다시금 그의 정신이 재조명되었다. 그의 교육적 업적,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리고 독립운동에 대한 무한한 열정은 지금도 독립운동가들의 모범으로 회자된다. 특히 현대 대한민국의 이민 1세대 및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는 고향을 잊지 않는 정신의 상징으로 기억된다. 최재형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자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챕터 8 우리 기억 속의 조용한 거인. 최재형은 결코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수천만의 말보다 강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부하 시간, 재능,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놓은 조용한 거인이었다. 그는 100년 전 이 땅에서 가장 앞서간 이민자였고 동시에 가장 치열했던 독립운동가였다.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과거의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보여준 삶의 방식, 조국과 민족을 위한 희생은 지금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깊은 울림을 준다. 조용하지만 강한 사. 그것이 최재형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조국을 사랑했지만 조용히 생을 마친 독립운동가 최재형. 그의 삶은 단순한 전기가 아닌 모든 이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교훈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처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